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전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오늘은 제조기업의 원가회계 붙어 있죠?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책으로 보면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3페이지에 보시면 원가회계부터 좀 살펴보는데요. 원가회계는 그러니까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 있죠.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산회계 1급 그 오리엔테이션 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원가회계는 약 한 이론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이론이 5문제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정기분 재무제표를 고칠 때 이 원가 제조기업의 원가 흐름을 모르고는 수정해서 고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회계 처리할 때 우리가 제조 원가와 판관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기본적인 있죠. 어떤 지출이 제조기업 제조 원가에 속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죠? 중요한 토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원가는 호불호가 분명하냐면 계산이라는 개념이 좀 있거든요. 원가 모형을 계산한다는 개념인데요. 원가를 도출하려면 계산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산수를 싫어하는 분은 좀 안 좋아요. 산수를. 근데 우리가 산수를 할지 수학을 했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공식을 외운다? 그죠?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그 과목을 싫어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수학은 굉장히 젬병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못했고요. 영어는 뭐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는 좀 했던 것 같은데요. 영어는 성적이 좋았는데 이쪽은 조금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 곰곰이 보면 제가 학창 시절로 돌아간다면요, 제가 수학을 가장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원가는 좀 이렇게 노력이 좀 필요한데 모형의 정확한 이해 있죠. 모형. 일단 원가 해결을 잘 하려면 모형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뭐죠? 숙달. 그죠? 이게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안 되면 이거는 득점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재 있죠. 그 교육시장에서는 숙달은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데 모형의 이해가 잘못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형을 정확한 이해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뭐 공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뭐 공식을 외운다 이런 거 없습니다. 공식 없습니다. 제 강의의 특징이 뭐냐면 원가에게는 이 공식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식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해결 능력이 없죠. 공식을 외우기 위한 또 외움이 있다 이거죠. 힘듦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을 외우지 말고 좀 이해를 하면 외우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거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체득하면 공식 그죠? 공식이라는 걸 배제하고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리고 뭐 저한테 배운 분들은 보면 원가에게 공식 외우라고 한 적 있습니까 하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공식을 안 하고 모형을 정확히 이해해서 공식을 대체하는 그런 있죠. 학습이 좀 돼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식 같은 거 없다. 이해를 해본다. 그 다음에 숙달은 여러분한테 좀 필요합니다. 모형은 제가 정확하게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숙달은 여러분들이 좀 해야 되는데 숙달을 좀 하면 대신에 좋은 점은 뭐냐면요. 한 번만 숙달됐다면 원가회계만큼 효자 과목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있죠. 간단하게 이렇게 몇 개만 하면 복원이 바로바로 됩니다. 한 번만 익히면 그 다음부터 굉장히 효자 과목이 될 거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원가를 피하시면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원가가 남습니다. 원가를 그죠? 피하는 자, 원가회계에서 발목이 잡힙니다. 그래서 꼭 있죠. 원가회계 요거 처음 들어가는 때 제가 당부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 놓치지 말고 그죠?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액에 대한 말씀을 조금 좀 드렸고요.
그럼 원가액이 도대체 뭔지 정의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원가라는 부분은 앞에다 뭐를 붙여야 되냐면 여기에다가 있죠. 제조원가라고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 원가액의 파트는 제조기업의 원가 있죠. 즉 제품의 원가, 즉 만든 가격이죠. 여러분들은 전 시간에 우리가 재고자산을 배웠는데요. 재고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그 초점이 뭐겠습니까? 재고자산에서 뭘 구하는 거죠? 매출원가를 구하는 거죠. 그죠? 매출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기말 재고가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측정이 안 되니까 재고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원가를 도출하는 구조를 살펴봤죠. 그러니까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기말 재고에 있죠. 가정이랄지 평가가 중요했던 거예요. 그럼 매출원가는 본연적으로 매출한 상품의 상가격 아닙니까? 상가격. 그죠? 원가라는 거는 상가격이잖아요. 100원짜리를 150원에 팔았다라면 150원이 매출액이고 상가격이 얼마죠? 100원이잖아요. 그게 매출원가잖아요. 그죠? 150원. 근데 지금 이 토픽은 뭡니까? 산 가격이 아니고 뭡니까? 제조원가니까 이거는 산 가격이 아니고 뭐가 초점이다? 바로 제조원가 만든 가격. 그죠? 얼마 주고 만들었냐 이거잖아요. 둘 중에서 산 가격과 만든 가격, 이거는 상품이 될 거고 만든 가격은요? 제품이 되겠죠? 둘 중에 어떤 게 어렵겠습니까? 제 만든 가격이 더 어렵겠죠. 왜냐하면 산 가격은 얼마 주고 샀는지 측정이 되지만 만든 가격은요. 이걸 제품이라 만들었다고 가정해봐요. 그 만들려면 측정을 어떻게 했냐 이거죠. 이걸 만들기 위한 희생이 있죠. 그죠? 뭐 재료도 있어야 되겠고, 그죠? 사람 인건비도 필요할 것이고, 다른 뭐 전기료 등등 다양한 있죠. 원가들이 발생할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상품에 비해서 제품의 원가가 더 어렵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지금 목적은 만든 가격이 있죠. 만든 가격에 초점을 두고 이 강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제조 원가액이라 하면 상가격, 상품의 상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조기업의 만든 가격을 어떻게 구할 것인지를 다루는 파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목적. 자, 원가액의 목적? 존재 이유는요. 목적은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유용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다.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러면 우리 재무회계는 다수의 이해관계자 있죠. 채권자, 투자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과세상국 등 그런 다양한 있죠.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어떤 의사결정할 때 유용한 정보 제공이 목적이었다라면 원가액은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아니고 누구? 바로 있죠.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다. 정보 제공의 목적이죠. 그러면 우리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있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경영자는 어떤 의사결정하기에 이런 만든 가격, 제조 원가, 제품에 있죠. 원가를 알고 싶어 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은 바로 계획과 통제라는 개념입니다. 계획과 통제. 계획된 바가 그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통제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계속 있죠. 순환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라는 걸로 구체화되는 개념이 뭘까요? 계획 기능에 있어가지고 그 현실적으로 우리 기업에서 일어나는 있죠. 계획을 한다. 그래서 있죠. 구체화되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예산을 세운다는 겁니다. 예산.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죠. 그래서 내년도 뭐 사업계획이랄지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세울 거고. 그럼 통제는 뭐냐면 계획을 위한 계획은 의미가 없죠. 계획된 바가 정확하게 있죠. 어떤 성과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를 해봐야 되죠. 평가에서 잘못된 요소가 있다면 개선을 통해서 피드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통제는 성과평가로 구체화됩니다. 성과평가라는 걸로 구체화됩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다라면 인사고과랄지 아니면 BSC랄지
차등 성과를 줘서 잘한 자는 그저 떡을 주고 못한 자는요 빠따를 칩니까? 하여튼 페널티를 줄 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좀 개선하는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요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필연적으로 제품의 원가 계산은 필수적인 있죠. 의사결정의 기본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계획을 하기 위해서도 제품의 원가를 알아야 될 거고요. 통제를 하기 위해서도 제품의 원가 계산은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경영 관리하는 기법 중에서 있죠. 여러분들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플랜 2C라고 혹시 아세요? 네. 플랜 2C가 뭐냐면 플랜 2C 이렇게 있죠. 경영 관리하는 기법입니다. 계획하고 그죠? 행하고 그 다음에 C가 바로 뭐냐면 그죠? 이 C가 바로 피드백하는 거죠. 플랜을 한 거죠. 계획한 바를 실행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면요 다시 피드백하는 개념이 경영관리기법의 플랜 2C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하고 유사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계획하고 통제하는 거다. 자, 그런데 계획하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원가 계산이 그죠? 필수적인데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보통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보통 내년도 사업 예산을 세우면 그거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만약에 뭐 추석을 쉬고 왔다 하면 보통 하반기에 그죠? 내년도 사업 계획을 보통 많이 세웁니다. 그러면 이 경영자는 어떻게 하냐면 수익 중심점에 그죠? 관리자가 누구냐면 뭐 영업부 뭐 이사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년도에 수익 중심점에 예산을 세우라고 이제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영업부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에 여러 가지 있죠. 계량화된 측정치에 의해서 정확하게 내가 있죠. 얼마 정도를 얻을 건지를 일단 수익을 어느 정도 할 건지를 보고할 거다. 그죠? 그럼 100개를 만든다고 가정해봐요. 100개를 만든다고 하면 그 다음에 액션이 뭘까요? 바로 원가 중심점. 그 수익을 100개를 팔겠다라고 영업 수익 중심에 온 이 오다에 대해서 그죠? 물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100개를 만들기 위한 원가 있죠. 원가가 얼마인지를 다시 보고하겠죠. 그죠? 그러면 경영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얼마 내겠다. 그에 따라 원가가 얼마가 되겠다 하면 이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이익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야. 과연 이 이익이 우리 회사의 경영 계획에 따라 있죠. 합리적인 이익인지. 만약에 그 이익의 성과가 합리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으로 목표 이익제, MBO 같은 것들을 쓰는데요. 목표액을 정해놓고 어떻게 합니까? 목표 이렇게 해보니까 뭐 예산이 올라온 개념이 수익이 100인데 비용이 있죠. 원가가 만약에 80이다 이렇게 되면요. 그럼 이익은 20이다 하면 보고받은 대로 하면 이러하면 요새의 기법은 이렇게 안 됩니다. 이익을 내가 목표는 30% 잡아야 되겠다 하면 목표를 정합니다. 그럼 둘 중에 알아서 하라 이거죠. 수익을 올리든지 110을 하든지 아니면 수익을 못 올린다면 어떻게 합니까? 원가를 저감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그래서 요새 뭐 80년대 90년대 보면 공장에 이렇게 여러분들 쭉 공단에 가시면 원가 절감 노력하면서 뭐 3M 뭐 하면서 그죠? 막 공장에 막 붙여놓는 캐치프레이도 있죠. 전부 다 있죠. 이런 목표이익의 모형입니다. 그게 이제 일본식에 있죠. 원가 개선, 그러니까 카이젠 원가에 따른 있죠 모형이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일본이 이제 그 시대가 저물고 미국이 그죠? 여러 가지 어떤 경제 주체가 되니까 세계 주체가 되니까 또 거기에 따른 있죠. 일본의 모형은 지고 또 미국 모형이 자꾸 있죠.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있죠. 이런 계획하고 통제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학문이 바로 있죠. 관리회계입니다. 관리회계. 그리고 이 원가 계산의 측면에서만 있죠. 다루는 거를 원가회계를 합니다. 근데 우리 전산회계 시험에서의 그 어떤 출제 범위는 요건 아닙니다. 오로지 요거에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에 국한되어 있다. 조금 아쉽죠, 그죠? 예, 아쉽습니다. 예, 제가 전공을 요거 했습니다. 관리회계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 좀 모형이 재밌는 모형인데 이걸 못하니까, 그죠? 근데 어차피 뭐 요게 뭐 요거나 똑같은 항모니까 이쪽에 제품의 원가 모형에 국한해서 여러분들은 학습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만 하지 왜 이거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요? 또 이런 얘기는 또 출제가 됩니다. 개영자의 의사결정은 어떻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324페이지에 원가의 개념과 분류라는 개념에서 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모형을 배워야 됩니다. 누군가는 있죠. 누군가 어떤 제품의 만든 가격을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해서 요런 요소에 의해서 계산해보자 라고 누군가 만들었을 거죠. 이 설계한 있죠. 모형을 설계한 학자의 있죠.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자가 먼저 그런 모형을 이해하려면 서로 약속이 필요한 거죠. 용어의 약속 뭐 이런 거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수를 하기 위해서는요, 뭐 아라비아 숫자라는 개념이 서로 그죠? 개념이 서로가 통해야 될 거고, 가감성제라는 개념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더한다는 개념, 뺀다는 개념, 그죠? 곱하고 나눈다는 개념이 있죠. 기본적으로 서로 있죠. 개념이 있어야지만 서로 그런 것들을 수학적인 언어를 교류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기본적인 있죠. 원가를 잘 하려면 기본적인 용어의 개념 있죠. 우리 구구단을 뭐 그죠? 제가 부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7, 8이 56입니까? 맞나? 맞죠? 56이 7, 8이 56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곱셈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숙달되니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처럼 그런 개념이 없다라면 산술하기 굉장히 힘들 거죠. 그것처럼 처음에 용어의 정의가 조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원가를 구분하는데요. 원가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원가를 구분하는데 어떤 우리 만든 가격을 어떻게 구분할까? 원가의 구분이 있습니다. 근데 구분은 세 가지를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가의 구분은. 요 세 가지 개념을 우리는 기본적 개념으로 익혀야 되는데요. 원가를 어떻게 구분할까 했을 때 있죠.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원가의 추적 가능성에 의한 분류입니다. 추적 가능성에 따라 이 사람이 학자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직접비와 간접비라는 개념을 만들었고요. 우리 첫 번째 이거를 학습할 거고요. 두 번째가 바로 있죠. 원가 행태에 따른 구분. 세 가지를 배울 건데 두 번째가 원가 행태에 따른 구분. 원가 행태에 따른 구분은 뭐냐면 초업도 증가에 따라 원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 있죠. 변동비와 고정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오늘 배우게 될 거고요. 변동비, 고정비.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사결정 관련한 분류에 따라, 의사결정에 따른 원가의 분류에 따라 매물 원가하고요. 기회비용. 이렇게, 여기 이제 요거는 매물 원가는 비관련 원가고, 원가가 될 것이고, 기회비용은요, 관련 원가인데요.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은 배우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기본적인 원가의 구분 세 가지에 의한 있죠. 이 구분을 먼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배울 개념을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에 대한 개념 이렇게 좀 살펴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원가. 자, 여러분들은 한 1900년대로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있죠. 100년 전으로 좀 돌아갑니다. 100년 좀 돌아가는데요. 자, 돌아가서 우리 100년 전에도 공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제조기업이 있었고 그 제조기업의 경영자는 분명히 어떤 의사결정을 했겠죠. 어떤 의사결정을 했겠습니까? 시장에 물건을 팔려고 하면 뭐 원가의 정보가 있어야지만이 얼마에 팔지를 의사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년 전에도 분명히 경영자는 어떤 의사결정에 따라 그 가격을 결정했고, 그죠? 시장이 어떤 가격 결정을 했을 건데요. 어떻게 의사결정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100년 전에 제품은 굉장히 복잡할까요? 아니면 단순할까요?
단순하겠죠, 그죠? 100년 전에 제품이 해봤자 뭐 기술력이 없는데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드는데요. 나무의자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나무의자, 의자 하나를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의자를 만들어서 파는 이쪽 회사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러면 나무의자를 만들려면 나무의자 뭐 금방 만들겠죠, 그죠? 뭐가 있으면 만들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나무가 필요하겠죠, 그죠? 나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무의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재료비라 합니다, 재료비. 재료비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일하는 사람은 누군가는 그죠?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나무를 만들 수 있는 자한테 목수들 이런 사람들한테 임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나무의자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걸 노무비라 합니다. 노무비. 노무비. 그럼 또 뭐가 필요할까요? 또 필요할까요? 그러면 사람 재료 있고 사람만 있으면 만들어집니까?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나무를 자르는 톱도 필요할 거고 못도 필요할 거고 그죠? 그러면 톱을 이렇게 사용하면 톱날도 소모가 될 거고 못도 소모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잡다레한 있죠. 제조 관련 경비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퉁쳐서 그냥 경비. 자, 여러분들은 이 1900년대에는요. 1900년대 한 100년 전에 있죠. 1900년대에는 이 원가의 요소를 제품이 단순했기 때문에 원가 요소도 단순했죠, 그죠? 그리고 구성의 비율에 여러분들은 좀 초점을 맞춰보세요. 원가가 이 세 개 하나 만드는데 100% 하면 이 1900년대에 있죠. 이 원가 구성 하나 만드는데 원가의 구성 비율에 조금 있죠. 초점을 맞춰보란 말이죠. 100년 전은 굉장히 노동집약적 산업이죠. 노동비가 있죠. 그 원가에 어떤 나무자 하나 만드는데 약 한 50%를 차지합니다. 인건비가 대부분, 그죠? 재료비도